그때 당시에 난 친구들 몇 명이랑 같이 한 집에서 하우스메이트처럼 살고 있었어. 근데 거기가 진짜 오지야. 그 도시 조금만 벗어나면 사방이 그냥 다 나무밖에 없는 그런 곳 있잖아. 딱 그런 곳이었어. 그해 겨울이 유독 혹독하게 춥긴 했는데, 뭐, 그날 밤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. 근데 갑자기 정전이 된 거야. 그 순간 무슨 진짜 공포영화 도입부인 줄 알았어. 우리 집만 나간 건가 싶어서 현관문 열고 밖을 내다봤는데, 야, 주변 동네 전체가 완전 암흑이었어. 아무튼 그래서 정전되니까 딱히 할 일도 없잖아. 그래서 와, 살면서 이렇게 대규모로 정전된 건 처음 본다 싶기도 하고, 이럴 때 야간 사진이나 좀 찍어볼까 하는 생각이 든 거지. 그래서 문 밖으로 딱 나섰는데, 이상하게 평소보다 훨씬 불안한 기분이 드는 거야. 그래서 속으로 야 임마 진정해 쫄지 말자 하면서 계속 걸어갔지. 지나가는 자동차 전조등 궤적 같은 것도 멋지게 찍고, 장난기가 좀 발동해서 빛으로 이상한 모양 만들어서 혼자 낄낄거리기도 했어. 근데 누군가 날 미행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거야. 그리고 그 느낌이 계속 안 없어졌어. 진짜 존나 긴장되는데 바람은 또 왜 그렇게 세게 부는지 주변 소리도 아예 안 들리더라고.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밤은 여기까지 하자 하고 집으로 발길을 돌렸지. 근데 그거 알지? 꼭 마지막에 딱 한 장만 더 찍자 하는 거. 그래서 내가 살던 집 외관을 카메라로 딱 한 장 찍었어. 그 순간 진짜 심각하게 불안해지면서 거의 공황 상태가 올 것 같은 거야. 씨발 대체 왜 이러지? 나 원래 이렇게까지 쫄보는 아닌데? 라고 생각하면서 진짜 밖에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. 허겁지겁 집 안으로 뛰어들어와서 문 옆에 부츠랑 방한복을 막 벗고 있었거든. 근데 등 뒤에서 문을 무언가가 쾅 하고 세게 내리치는 거야. 와, 나 진짜 그 자리에서 지릴 뻔했다니까. 바로 문 걸어 잠그고 내 방으로 전력 질주했지. 방 문까지 다 잠그고 나서야 겨우 진정하고 어떻게 잠이 들었어.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서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을 확인해봤지. 빛으로 장난친 사진 보면서 개웃기네 하다가 우리 집을 찍은 그 마지막 사진을 보게 됐거든? 근데 와 씨발 사진이 존나 기괴하고 무서운 거야. 우리 집이 왜 이렇게 악몽처럼 찍혔지 싶었지. 근데 잠깐만, 저기 구석에 그림자가 좀 이상하더라고. 그래서 확대를 해서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. 씨발, 대체 저게 뭐야? 웬 돼지 머리를 한 남자가 있는 거야. 그것도 카메라를, 그러니까 날 똑바로 쳐다보면서. 나 그거 보고 진짜 멘탈 나갔잖아. 지금 이거 쓰면서도 소름 돋아서 죽을 것 같은데 진짜 글 길어져서 미안해. 그런데 진짜 소름 끼치는 건 뭔지 알아? 그날 이후로 일주일에 몇 번씩 밤마다 집 주변을 쿵쿵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. 나 요즘 그것 때문에 잠도 한숨도 못 자고 있어. 그리고 이게 내가 그때 찍은 사진이야. 이건 내가 한 7살이나 8살쯤 되었을 때 일어난 일이야. 그때 우리 부모님이 이혼하신 지 딱 1년째가 되던 해였는데,
난 완전 천방지축에 버릇없는 애였거든. 엄마는 날 어디 맡길 데가 없으니까 결국 날 데리고 그 먼 아마존까지 가셨어. 어. 난 그때 당시에 영화 미라 같은 걸 보고 완전 꽂혀 있었을 때라 내가 무슨 대단한 탐험가라도 된 양 잔뜩 신나 있었지. 우리는 엄마의 대학 친구 집에서 묵게 되었는데 거기 현지인들이랑 교수님들이 나에게 신신당부하더라고. 밤엔 절대 나가지 마라. 정글에서 애들이 사라진 적이 있었다. 뭐 잼민이가 그런 이야기를 듣나? 난 당연히 정반대로 행동했지. 어느 날 밤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유적을 찾겠다고 탐험을 나섰어. 손에 든 랜턴이라곤 닌텐도 DS 화면 불빛이 전부였는데 그걸 비춰가면서 나무 사이를 막 걸어다녔지. 그러다 시간이 좀 지나니까 배도 고프고 슬슬 무서워져서 돌아가고 싶었는데 와, 길을 못 찾겠는 거야. 근데 그때 갑자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나타나셨어. 길 찾는 걸 도와주겠다고 하시길래 난 아무 의심 없이 쫄래쫄래 따라갔지. 할머니는 날 정글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산 중턱의 어느 오두막으로 데려가셨어. 하늘은 되게 맑았는데 이상하게 오두막 아래쪽은 온통 안개로 뿌옇더라고. 할머니는 내가 알아듣기 힘든 억양으로 말을 거셨는데 난 그것도 모르고 그냥 천진난만하게 할머니한테 닌텐도로 마리오 카트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했어. 근데 할머니는 나한테 천연 초콜릿이라면서 뭘 건네주셨는데 난 먹진 않고 그냥 주머니에 쏙 넣어뒀지. 아, 맞다. 내가 집에서 나올 때 닌텐도 배터리를 꽉 채워서 나왔단 말이야. 근데 할머니가 내 닌텐도를 만지는 순간 배터리가 미친 듯이 닳기 시작하더니 툭 하고 꺼져버리는 거야. 내가 저장해둔 게임 기록 다 날아갔다고 막 울기 시작하니까 할머니는 내가 왜 우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눈치였어. 그러다 내가 계속 우니까 짜증이 나셨는지 내 손목을 꽉 움켜잡더니 이상한 외국어로 뭐라 중얼거리면서 날 밖으로 거칠게 끌고 나갔어. 할머니는 내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날 붙잡고 숲속을 계속 끌고 가셨어. 그러다 어떤 돌길에 다다랐는데 거길 보자마자 눈물이 쏙 들어가더라고. 그 돌길 양옆으로 사람 모양을 한 거대한 바위 기둥들이 끝도 없이 늘어서 있는 거야. 그 석상들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. 왜냐면 그 석상들이 날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이 온몸으로 전해졌거든. 안개가 너무 자욱해서 하늘조차 보이지 않는 곳이었어. 사방엔 오직 할머니와 나의 발소리밖에 안 들렸어. 건물만큼 거대한 석상들이 내 모든 걸 감시하고 평가하는 것처럼 날 내려다보고 있었어. 공기는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차가웠고 숨쉬기조차 힘들었지. 무서워서 바위 중 하나를 만져보려고 손을 뻗었는데 할머니가 날 뒤로 확 잡아채더라고. 그 돌길을 지나서 얼마나 정글을 헤쳐나갔을까. 할머니가 정글 초입에 있는 어떤 집의 닭장에다가 날 거의 던지다시피 집어던지셨어. 그러고는 나한테 침을 탁 뱉고 숲을 속으로 슥 하고 사라지시더라고. 난 닭장에 처박힌 채로 방금 본 그 거대한 석상들의 잔상이 잊혀지지 않아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. 살면서 그런 건 정말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. 넋이 나가 있던 나를 현실로 깨운 건 닭장 속에 웬 꼬맹이가 있는 걸 보고 비명을 지른 한 아이의 목소리였어. 그 아이의 부모님이 날 발견하곤 날 급히 데리고 수색대가 모여있는 광장으로 가셨어. 밖은 이미 동이 터오는 새벽이었고. 근데 이상한 건 내 체감상으론 정글 밖으로 나간 진 1시간도 채 안 지났었거든. 그날 낮
어른들이 나한테 질문을 매섭게 쏟아부었어.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보라고 난리를 치길래 난 똑같은 이야기를 몇 번이고 반복했지. 그 이상한 할머니랑 거대한 석상들에 대해서 말이야. 그때 한 90세는 좋게 되어 보이는 나이 지긋한 노인 한 분이 다가오셨어. 그분이 주변 사람들을 전부 조용히 시키더니 나한테 물으시더라고. 너 그 할머니가 준 걸 혹시 먹었니? 난 안 먹었다고 말하면서 할머니가 준 초콜릿을 보여주려고 주머니를 뒤적여서 꺼냈거든. 와, 나 진짜 기겁했잖아. 초콜릿은 온데간데 없고 나뭇잎에 쌓인 정체 모를 곤충 사체 조각들이 나오는 거야. 너무 놀라서 그걸 바닥에 바로 던져버렸지. 그 노인분은 겁에 질린 나를 진정시키더니 사람들을 시켜서 날 본인의 집으로 데려가셨어. 그러고는 나한테 무슨 의식 같은 걸 하기 시작하더라고. 진짜 맛도 이상하고 기괴한 즙을 마시게 하고 내 온몸에 어떤 나뭇잎을 막 문질렀어. 그 식물 냄새가 너무 역해서 구토가 나올 때쯤 되어서야 날 놔주시더라고. 그 일이 있고 나서 내가 엄마랑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그 누구도 그날 밤 일에 대해선 두 번 다시 꺼내지 않았어. 거의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 기억이 생생해. 그 기괴한 할머니, 나를 내려다봤던 돌로 된 사람들, 그리고 그 주변을 감싸던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공기까지. 내가 19살이 되었을 때 엄마한테 그날 일에 대해서 슬쩍 물어봤어. 그 노인분이 나한테 식물즙을 바르고 나서 엄마를 따로 불러서 비밀리에 무슨 이야기를 하셨었거든. 엄마는 처음에 대답을 피하려다가 이내 무거운 입을 여셨어. 엄마 말로는 그때 그 노인분은 마을의 유명한 주술사였대. 그리고 그날 밤 주술로 나를 마녀의 저주로부터 지켜주신 거였지. 주술사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신신당부하기를 나를 절대 다시는 정글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대. 마녀가 아이를 다시 찾아내려 할 거라고. 그리고 가장 소름 돋는 지시를 남기셨는데, 만약 내가 꿈에서라도 그 돌로 된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된다면 지체 없이 내 장례식을 치를 준비를 하라고 하셨대. 그 석상들은 다름 아닌 죽음의 인도자들이고 꿈에 나타났다는 건 내 영혼을 거두러 오겠다는 뜻이니까. 다행히도 난 지금까지 꿈에서 그 돌로 된 사람들, 그러니까 석상들을 본 적은 없어. 그 이후로도 아마존에 몇 번 더 가봤지만 별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. 하지만 내 머릿속엔 여전히 그날 밤의 기괴한 탐험이 지워지지 않는 흉터처럼 박혀있어. 네, 두 가지의 포챙괴담으로 찾아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꺼림칙한 이야기 괴곰의 괴곰입니다. 오늘 두 가지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? 돼지 가면을 쓴 누군가가 찍힌 사진, 그리고 아마존에서 만난 어떤 마녀에 대한 이야기. 확실히 포체는 레딧 괴담과는 좀 결이 좀 다른데요. 뭔가 진짜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들, 진짜 경험한 것 같은 이야기를 다뤄주고 있는 포첸 괴담들이었습니다.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자유롭게 한번 남겨주시고요. 일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.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시고 하이프도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혹시 구독 안 하고 보고 계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